다음은 이제 아코와 샴비가 제시한 포지셔닝 수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요, 시험에 순서를 묻는 게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먼저 경쟁자를 확인을 합니다. 경쟁자 확인 꼭 기억을 해두세요. 경쟁자를 확인한다. 자, 경쟁자를 확인을 합니다. 즉, 우리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이 끝났으면 경쟁자 인식, 평가 분석에 들어가요. 즉, 경쟁자에 대한 제품의 속성이라던가 또는 제품 이용자 그룹 또는 그 제품 구입 시 이용 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분석합니다. 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났으면 경쟁자 기업과 제품 시장의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즉, 우리 기업에서는 경쟁자와는 다르게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층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분석이 끝났으면 그러면 그 소비자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를 의사결정을 합니다. 즉, 자사 제품 포지셔닝 의사결정이 들어간다 라고 이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끝났으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사 제품 포지셔닝 의사결정에서 그 전에 소비자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 제품을 구입하는 제품층이 예를 들면 뭐 아이가 있는 40대 중반의 남성이다. 그러면 아이가 있는 40대 중반의 남성에게는 어떻게 포지셔닝, 우리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을 시켜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자사 제품 포지셔닝 의사결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 꼭 외워두시고요. 이 경쟁자 확인과 자사 제품 포지셔닝 의사결정. 이게 괄호 넣기로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어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가끔 뭐 시험이 이게는 뭐 타사 제품 포지션 의사결정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자사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지를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꼭 순서와 이 괄호 넣기에 들어가는 내용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러면 이제 포지셔닝의 유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포지셔닝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이것도 최근에 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먼저 제품의 속성, 즉 서비스 속성에 따라서 그 포지셔닝을 결정하는 거죠. 자, 이 방법을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러 속성 중 해당 세분 시장 구성원들이 특히 중요시하는 일부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이 서비스 속성, 제품의 속성이다. 즉,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 기반해서 포지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페덱스라는 그런 그 물류 회사는 우리는 당일 배송으로 포지셔닝을 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요. 뭐 예스24 서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뭐 총알 배송 이런 식으로 어때요? 제품에 대한 그 속성을 가지고 포지셔닝을 한 거죠.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포지셔닝입니다. 즉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자 특정 계층에 맞게 포지셔닝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내용인데요. 뭐 부산에 있는 호텔 중에서 A 호텔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요. B 호텔은 비즈니스맨을 대상으로 한다. 이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서비스 이용자죠. 이용자가 관광객이냐 또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시험에 나온 내용인데 예를 들면 A라는 도시락 업체예요. A라는 그 도시락 그 온라인 배달 업체는 예를 들면 솔로와 혼밥 쪽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요. B 업체는 가족 단위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배송을 한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포지셔닝 유형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때? 이용자에 대한 포지셔닝이 되겠죠. 다음 이제 가격과 품질에 대한 다른 포지셔닝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항공기 좌석을 등급별로 차이한다던가 뭐 퍼스트, 비즈니스 이렇게. 다음에 용산 전자상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되게 성공한 케이스인 거죠. 또는 뭐 예를 들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여러분들 많이 익히 아시다시피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가 전략으로 포지셔닝을 하고요.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가 전략, 뭐 싱가포르 항공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가 전략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쟁자에 따른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자사의 좋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지셔닝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렌터카 회사인 에이비스와 헐츠가 두 개가 이제 1등과 2등을 다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등을 앞세워서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계층, 즉 서비스 등급에 따라서 포지셔닝을 합니다. 피자헛 같은 경우는 우리 피자헛은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라 전통 레스토랑으로 포지셔닝을 합니다. 포지셔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용도에 따라서 포지셔닝 합니다. 즉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되고 적용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포지셔닝 하는 게 이제 서비스 용도죠. 예를 들면 뭐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포지셔닝을 이제 체중 감량으로 해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셔닝 유형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